또 안 오시는지. 네. 일단 그래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금요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제가 논문을,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톡방에 미리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근데 너무너무 좋은 논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뭘 어느 부분만 잘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이 소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완전히 높이고 또 저에게 이런 댓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뇌피셜 아니야? 그리고, 논문이 없더라. 소금이 유익하다는 논문이 없더라. 이런 말씀하시고, 주겸은 그냥 뭐 약간 민간요법 수준 아니야? 그리고 일반 소금과 뭔 차이야? 비싸기만 해. 저한테 주겸 비싸다. 소금과 별 차이 없다. 전 그래서 그냥 일반 소금 먹어요. 뭐 내 맘대로 할래요. 천일염 먹어요. 뭐 심지어 정제염까지 권하시는 전문가들도 제가 봤어요. 예. 저는 일단 소금을 먹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까진 감사하죠. 근데 또 소금과 주겸 차이점 별로 없고 심지어 주겸은 비싸기만 한 무가치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어떤 또 유튜버께서는 주겸만 빼고 드세요. 와,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요 논문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톡방에도 말씀을 근데 이 논문을 좀 요약한 내용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사실 저는 남의 말을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근거를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논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소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슐린 저항성 혈압 이 다양한 부분, 산화 스트레스, 또 미토콘드리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실험한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읽어도 소금에 대한 어떤 오해, 또 주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서론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논문의 초록이라고 하죠. 그 요약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 소금은 NA와 C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 및 생리적 기능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요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인간과 동물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요즘 애완견들한테 저염식 많이 아예 소금 빼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예전에 그렇지 않았죠. 저희 그냥 먹는 김치까지 막 섞은 음식 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줬잖아요. 근데 요즘 강아지들 어떤가요? 무조건 소금 먹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병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강아지한테 주겸 먹이는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댓글로 막 싸우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어떤 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 유지에 누구나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다. 네. 그런데 소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의 섭취가 산화 스트레스와 인슐린 저항성 혈압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소금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미네랄을 포함한 다른 성분들이 제거되거나 정제되어진 NaCl 함량 99%의 정제염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중요하죠. 정제염만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소금의 대부분도 미네랄이 거의 없는 정제염이나 암염이다. 여기선 암염도 미네랄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히말라야 솔트 암염이잖아요. 네. 미네랄 거의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논문에서.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에서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천일염을 대나무와 함께 열 처리한 주겸을 예전부터 섭취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쥐를 통해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정제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그리고 자주겸을 이용해서 그 대조군과 함께 NaCl, 즉 염화나트륨 8% 함량을 기준으로 한 식이군을 이렇게 정제염군, 그다음 대조군, 그다음에 천일염군, 자주겸군 이렇게 해서 4군으로 설정을 한 후 소금의 종류에 따른 고염 시기가 인슐린 저항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잠시 제가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주겸 없이 네네. 주겸 없이 외출했더니 군것질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항상 주겸과 함께 집밥을 해 먹을 때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소금에 대한 모든 어떤 유해성에 대한 논문은 다 정제염으로 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읽어볼게요. 좀 지루하시지만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한 결과, 일단 결과가 중요하죠. 네. 그 결과를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에서 인자로 작용하는 혈당 수치와 혈당 변화에 대한 어떤 그 포도당 부하 내성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먹었을 때 바로 혈당으로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바로 포도당 부하 내성 검사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그 천일염을 먹은 군이 정제염을 먹은 군보다 혈당 수치와 혈당 변화에 대한 그 어떤 내성이 훨씬 더 부하 내성 검사에서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혈당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제염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에서도 네거티브로 인자로 작용하는 단백질 발현량과 그다음에 염증 유발 인자인 NF 카파비의 발현량도 결국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훨씬 좋게 나타났다. 네, 제가 논문을 공유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글루트포라고 하는 근육으로 혈당을 이동하는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4의 발현량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천일염을 시기한 군이 정제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잘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이 잘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을 잘 사용하니까 에너지도 훨씬 뭔가 우리 몸에서 사용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다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겸을 먹인 군과 그 다음에 정제염을 먹인 군에 비해서 그 아까 말했던 염증 유발 인자인 NF 카파비의 발현량은 유의미하게 주겸군이 훨씬 좋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해서는 그 천일염과 주겸에선 큰 차이가 없었대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염증 유발 인자와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에 그 마이너스 인자로 작용하는 그 단백질을 낮게 하는 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자주겸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했냐면 글루포라는 그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4의 발현량을 천일염보다 자주겸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유의미적으로 훨씬 좋은, 그러니까 천일염은 그 어떠한 부분, 염증 유발 인자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당을 사용하는 어떤 당 부하성 이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글루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겸이 천일염보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천일염은 좋은 역할을 하되 어느 부분에선 자주겸이 좀 더 월등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주겸이나 천일염 둘 다 소금으로서 큰 차이 없어요. 아니면 주겸 굳이 비싼데 왜 드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겸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지금 논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리한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미네랄이 거의 없는 정제염에 비해서 당 내성을 개선시켜주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걸 개선시켜주고 당 흡수율을 증가시키며 당 흡수율이라는 건 바로 글루포라는 것을 발현을 좀 더 좋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증가시키면서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의 변형 단백질인 요 물질을 염증 반응을 줄여줌으로써 소금으로부터 유발된 인슐린 저항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자주겸은 천일염 시기군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더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을수록 혈당 조절에 훨씬 도움을 주고 또 심지어 거기서 주겸으로 먹을 땐 더 좋아진다. 그런데 정제염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게 좋은데 천일염일수록 더 좋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주겸일수록 자주겸일수록 더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하나요?
저염식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정말 아니라는 거죠. 소금이 당을 대사하고 쓰여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암에 대해서도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질 때 이제 암으로 간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챕터 2에서는 고염 시기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소포체의 스트레스 증가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킨다는 가설 하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논문 연구를 했냐면 고염 시기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킨다는 가설 하에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오히려 나쁘다, 유해하다라고 실험을 해봤는데 천일염 시기군과 자주겸연 시기군은 정제염에 비해서 그 ATP 함량과 미토콘드리아 용정을 측정한 결과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두 시기군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발생되는 활성산소 생성량은 다른 시기군에 비해서 정제염 시기군이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겸 시기군은 천일염 시기군보다 유의미적으로 활성산소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겸이 천일염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동일한 양의 소금을 섭취할 경우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와 소포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로 천일염과 자주겸은 정제염에 비해서 과도한 소금 섭취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소포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도 주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 결국 당뇨에 굉장히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챕터 3를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아니죠? 네, 자주겸과 천일염이 이번엔 혈압에 미치는 영향. 혈압 굉장히 예민하죠. 혈압, 가장 소금이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에 대한 내용 여기서도 연구를 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8%로 G에다가 NaCl 기준으로 8% 천일염을 첨가한 시기군과 또 자주겸 또 정제염 이렇게 해봤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냐. 4주간 고염 시기를 시켰어요. 4주간. 그랬더니 천일염 SS 시기군은 수축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천일염은 수축기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했으나 PBS 즉 그 자주겸 시기군은 2.5주까지는 수축기 혈압이 아예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서서히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2.5주까지는 아예 상승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8%라는 건 굉장히 고염식이에요. 8% 염 섭취 시 자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G의 특성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어떤 소금에 좀 더 민감한 G의 종류입니다. 이 DSSG라는 건 다른 일반 G보다 훨씬 예민한데 고염 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시작 초반에 혈압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고요. 자주겸 시기군의 이완기 혈압을 조사한 결과 시기 기간 동안 천일염 시기군에 비해 오히려 이완기 혈압이 낮게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은 그 농도에서도 2.5주가 지나서야 서서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완기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주겸 시기군은 천일염 시기군에 비해 혈장의 AC, 즉 안지오텐신 ACE라는 효소라는 거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그 엔자임이라고 해서요, 혈압을 올리는 그러한 효소인데요. 활성이 낮았으며 NO 함량이 높게 측정됐다. 이 NO라는 거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에요. 이게 오히려 높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장과 골격근에서 혈관 이완 물질을 유도시켜서 혈압을 낮춰준다고, 또 혈압을 또 오히려 낮춰줬고 근육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물질의 발현량을 낮춰서 혈압을 오히려 낮게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나트륨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에 있어서 자주겸은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천일염에 비해서 혈압 상승을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혈압 상승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자주겸은 정제염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및 소포체 스트레스 등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중 자주겸은 천일염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정제염에 비해서도 긍정적이지만 또 천일염하고 비교해서도 혈압 상승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대나무와 열처리 가공하면서 생성된 어떤 다른 기능성 물질이 이러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게 바로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긍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논문상에서 이런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 인체 내 어떤 생리학적인 반응으로 봐도 이제 그 혈당 조절이나 인슐린 저항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어떤 아까 그 질문을 주었던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해결해야 되는 당화혈색소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이 사실 이제 저는 논문만 이제 진리다 하는 주장은 아니고, 또 이게 뭐 연구니까 또 뭐 쥐에 한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덜 되실 것 같아서 저만의 방법으로 이제 당뇨와 어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해드리면요. 이제 저는 그래요. 고혈당, 또 당뇨, 또 인슐린 저항성, 또 아까 그 당화혈색소, 결국에는 다 어떤 거죠? 우리 몸이 굉장히 달아진 거예요. 네, 달달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을 좀 제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맞죠? 이런 고혈당 환자가 탄수화물을 자유롭게 먹는다거나 설탕을 드시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미 달아진 내 몸,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해독시키고 이것을 빠르게 해결하는가. 추가적으로 당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끈끈해지고 달아진 것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소할 것인가. 당과 싸워주는 어떤 해독제, 당을 해결하는 해독제, 아니면은 당과 싸워주는 어떤 전사, 그게 누군가. 저는 그게 물과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혈액이 끈끈해졌잖아요. 끈적끈적해졌잖아요. 우리 몸이 당으로 꽉 차서 물 부족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럼 빨리 물과 소금이 가서 그걸 흩어내 주는 게 가장 그 고당뇨 상태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탄수화물 안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내 몸을 바라봤을 때 저는 고혈당 상태에 있거나 당뇨인 사람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근육량이 풍부하고 체수분량이 많은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도 이분이 혈압이 160 정도 되고요. 안과 질환이 지금 너무 심각해서 체중도 많이 나가시죠. 당연히 체지방률이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28%였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눈 쪽으로 너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이분을 그냥 직관적으로 같이 인바디를 측정을 해보니까 체수분이 5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 부족, 심각한 물 부족에 나머지는 다 뭘로 되어 있죠? 지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은 곧 뭐라고 볼까요? 지방은 지방이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다. 아니죠? 탄수화물이 잉여의 탄수화물이
저장된 형태가 바로 지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지방률이 높다. 내 몸이 뭘로 되어 있다? 당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 중에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은 잉여의 탄수화물이 남기고 간 그 저장물이죠. 축적물이죠. 결국 내 몸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탈수는 내 몸이 물과 흙으로, 우리는 왜 뭐 성경에 우리 몸은 흙으로 빚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70%의 물이 그 흙을 다 이어 붙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뭐로 된다고 그러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흙이 결국에는 당, 그리고 당이 어떤 농축된 형태, 축적된 형태가 전 지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또 고혈당 환자나 어떤 당뇨의 소인이 있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아니면 당화혈색소가 높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물은 적고 흙은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이사이 흙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물이 침투해서 들어가면 점점 더 그분은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고혈당 상태를 빠르게 건강하게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뇨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뭐 당을 제한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어떤 구조적인 상태, 토로, 흙으로만 꽉 차 있는 상태, 얼마나 순환도 안 되고 답답한 상태겠어요. 그것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건 그 흙으로 꽉 뭉쳐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중간중간에 소금물이 침투해 들어감으로 해서 순환도 생기고 어떤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 어떤 물류도 다 물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질 순환이라든지 노폐물 배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당뇨 합병증이 오고 또 고혈당, 뭐 혈당 스파이크도 오고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당화혈색소도 뭐예요? 적혈구에 당이 쩍쩍 늘러붙은 상태잖아요. 근데 물과 소금이 가서 그걸 다 흩어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이 빠르다. 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혼자 막 네, 또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좋다. 말씀이 빠르다. 또 주겸이 당뇨 혈압을 올리는 억울한 눈명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논문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소금이 당을 제일 빨리 해결하는 물질이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추어탕 집에서 끓이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 미꾸라지에다 소금 뿌리면 어때요? 제가 살이 뭐라 그랬죠? 토라고 했잖아요. 지방도 결국에는 탄수화물이 축적된, 누적된 결과물이니까 다 당이 지방이고 지방이 당이다라는 인식으로 좀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피부라는 것도 결국에는 당이죠. 당이 다 만들어낸 건데 그걸 빠르게 분해하고 흩어놓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미꾸라지 소금 막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분해돼 버리죠. 살이 다 뭉개져 버리죠. 예.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건 고혈당이건 제일 문제는 뭘까요? 혈관 속에 혈액이 당과 설탕에 의해서 당화돼서 다 쩍쩍 늘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떤 순환이 되기 어려운 눈, 발,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첫 번째 이제 합병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개선하는 게 뭘까요? 소금이 들어가 주면 물을 끌고 가서 그 쩍쩍 엿처럼 늘러붙은 어떤 혈관의 어떤 그 적혈구와 또 혈관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풀어 헤쳐서 순환이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소금 뭐 논문을 찾아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냐 없냐 이런 생각 이전에 쩍쩍 늘러붙은 것부터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 다른 거 없어요. 당뇨의 어떤 합병증, 당뇨 자체 문제죠 당연히.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고 순환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네, 그 합병증이 바로 뭐예요? 순환이 안 되면서 쩍쩍 늘러붙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뭐 혈당을 낮추냐 마냐 이게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만 해결되는 게 또 동시에 또 결국엔 혈당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물과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을 드시면 가장 그걸 빠르게 개선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이제 논문에 대한 시간이 지나가서요. 제가 좋은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바로 연결을 해서 읽어드리고 싶네요. 예, 그 수민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소금물을 먹었더니
당뇨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근육도 늘어나고요. 네. 바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죠. 네. 그래서 당뇨 개선에 대해서도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이분이 이제 그 근육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겸 다이어트 영상도 이제 만들어서 저번에 지난주에 이제 릴리즈를 해드렸잖아요. 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체중이 빠진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셔야만 되죠. 그래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고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을 늘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근육이 늘어날 때 뭘 해야 되나요? 무조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운동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근육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펌핑 같은 거 하면 갑자기 근육이 막 뿜뿜 해가지고 막 촬영할 때, 바디 프로필 촬영할 때 막 일부러 펌핑 하잖아요. 그리고 막 대회 나갈 때 막 일부러 막 그 자리에서 펌핑을 하잖아요. 아니, 근육이 그렇게 몇 분만 이렇게 푸시해봐가지고 이렇게 막 커지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근데 그 행동을 하고 실제로 커지잖아요. 뭐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근육세포가 재생되고 늘어났을까요? 아니죠. 뭘까요? 거기 부분으로 혈액을 보내는 거예요. 혈액을 보내기만 해도 근육이 커진다라는 거죠. 혈액은 55%가 뭘로 되어 있나요? 바로 소금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탈수가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절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찢고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탈수부터 개선하시고 근육의 70%인 물부터 충분히 넣어주시면은 근육량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체수분 측정하고 근육량이랑 이 체수분이 정확히 비례하는 걸 보시면 주겸물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속도 괜찮나요? 네, 아까 제가 논문에도 이 그 글루코즈 트랜스포라는 그 트랜스포트 4라는 그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근육에 당이 사용되니까 근육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재생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전으로 전부 다 그 주겸이 근육의 어떤 그 혈액을 충혈시켜주죠. 충만하게 해주고 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근육이 계속 유지되고 재생될 수 있게 둘 다 도와주니까 당연히 근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권 약사님께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네, 옆에 안 계시지만 댓글로 저를 구해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좋은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영 김님께서 남겨주신 건데요. 저도 종합병원이었는데 소금차 저금 기간 오래 거쳐서 현재 14g까지 늘린 상태고 체중이 이제야 늘지 않고 빠지기 시작하네요. 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적응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어요. 이제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예, 소금량을 늘린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몸무게가 늘지 않고 빠지는 게 신기해요. 네. 이분 너무 감사하네요. 6개월 동안 오히려 이렇게 체중이 느는 거를 참아내시고 이제 꾸준히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저도 본격적으로 20g 내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주겸 다이어트의 어떤 그 방법, 예, 왜냐면 초반에 느니까 그냥 바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소금물로 근육량이 늘었을까요? 체지방량이 늘었을까요? 만약에 주겸물 드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많이 드셨다면 지방이 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겸의 효과를 넘어서게 많이 드셨다면, 근데 그분이 식단도 제대로 하시면서 소금물을 이렇게 14g 꾸준히 6개월간 드셨다면 저는 반드시 이분이 체중이 는 게 아니라 근육량이 늘었을 겁니다. 근육량이 늘게 되면 뭐가 올라가나요? 기초대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을 잘 소모하고 사용하니까 당연히 체지방을 잘 분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지방이 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체지방은 체지방 양도 보셔야 되지만 체지방률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근육률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인바디를 측정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는
체중까지 빠지는 몸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방을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분해하는 몸으로 서서히 가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오히려 이제 그 체중까지 빠지는 상황. 이때는 이제 지방이 더 본격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육이 줄은 게 아니라. 네. 다음 댓글도 너무 좋습니다. 네. 잠들기 전에 소금을 머그컵에 짜게 타서 입안에 머금고 양치하듯이 잤더니 잇몸도 튼튼해졌대요. 네. 그 요즘 이 구강 면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입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입안의 문제가 치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잇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로 이 구강 점막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요? 입속이 가장 첫 번째로 세균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주겸의 항바이러스 효과.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구강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입이 말라서요. 즉, 침분비가 안 돼서 이제 그 구강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치아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구내염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물만 마신다고 해서 구강 면역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금물과 같이 들어가야지. 침도 소금물이기 때문에 침 먹어보면 짭짤한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그냥 소금물을 머금고 이렇게 주무셨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밤에 잘 때 소금 먹었더니 오히려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겸을 침으로 녹이듯이 이렇게 드셔도 잇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구강 면역이 굉장히 좋아지셨다. 이런 댓글을 저희에게 남겨주셨고요. 네, 질의응답 하셔야 된다고. 예, 그리고 밤에 소금을 한 잔 먹고 자니 수면의 질이 엄청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소개하고 이제 제가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글씨가 작네요. 저희 톡방에 말씀드렸던 건데, 나이 60대부터 갈증이 나서, 아이고, 안경 좀 부탁드려요. 글씨가 너무 작게 인쇄가 돼가지고, 네. 네. 네, 나이 60대부터 갈증이 나지 않아서 하루 충분히 물을 마셔주지 않아서 각종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찾아봤더니 다 탈수 증상이더라고요. 저도 요새 몇 주 실천하고 깨달았는데 물 마시는 거 엄청 중요하고요. 특히 맹물 말고 약초, 허브차 이런 데다가 소금기 0.9%, 물속에 있는 소금기는 체액을 곧장 잘 만들어준다고 해서 실천하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지러우면 과일식초를 또 추가해서 이렇게 드셨더니 만병통치약이 따로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아요.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데 소독약 처리된 물이나 차나 거기에다가 소금을 타서 마시면 끓여도 안 없어지는 소독약이나 석회가 섞인 물 많이 마시면 해로워서 그것을 희석해주는 식초를 사용하면 좋다. 이런 또 꿀팁까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집에서 이왕이면 정수물이나 차나 이런 데다가 소금과 식초를 타서 급하면 질 좋은 간장, 이런 것들을 타서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맹물만 마시면 피가 멀게져서 기운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분께서는 약초차나 허브차에 심심하게 간을 해서 꼭 마셔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려니와 피곤기가 와서 월구를 막 비비게 되거나 근육이 여기저기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이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긴 내용이라 여기 좀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이나 수시로 따뜻한 이 소금물을 마셨더니 0.9% 마시고 식초를 추가해서 마셨더니 반드시 따뜻하게 마셔야 곧장 효과를 보더라고요. 흡수가 빨라 체액을 만들어줍니다. 이분은 뭘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저도 저염식 하다가 온갖 고생 다 한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 60부터는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아서 매번 물 마시는 거 잊어버리고 탈수나는 게 허다한 나날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 즉 노인의 직관적으로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이 수분이 거의 80%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겉으로 봐도 피부가 굉장히 말라 있고, 그 다음에 주름이 많고, 이렇게 수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결국 수분이 있냐 없냐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트륨을 그냥 잃어버려요. 붙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변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자꾸 떨어지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는 보상적인 노력으로 물 자체를 안 드시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물을 오히려 먹어줘야 되죠.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을 드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소변 자주 봐, 옛날보다 자주 봐, 또 잘 때도 소변 봐. 그리고 별로 물 먹고 싶지 않아. 이래서 물 먹고 싶지 않은 건 뭘까요? 내부적으로 0.9%의 나트륨 농도를 지키려고 안 먹는 건데 그게 결국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염분기 넣으시면서 소금물로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지 전체적인 물의 볼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건강한 어떤 몸을 좀 더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 이 부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또 인천대교님 또 하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네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100kg 여성분도 더퍼풀 다이어트 시작하셨죠? 네. 예, 인천대교님, 딸아이는 얼굴이 부어서 미어지고 있다더니 죽염 먹고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이 완전히 회복돼서 알아서 죽염수 챙겨 먹습니다. 그쵸? 우리가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고 부종이 생긴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좋은 소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따님의 후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갈증이 안 나는 건 내부의 염도가 위험해서 안 나는 거지 소금을 먹지 마라, 물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는 신호. 그래서 반드시 소금 추가하시면서 물을 적극적으로 드셔줘야 된다. 특히 60대 이상 될수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체온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네. 첫 번째, 권 역사님이 옆에서 늘 챙겨주셨는데 혼자 하니까 매우 바쁩니다. 첫 번째 질문, 두근거림. 네. 그래서 죽염을 좀 더 추가를 했더니 두근거린다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아니면 아예 소금을 안 드셨던 분이 두근거린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활발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하면 심장 뛰니까 두근거리잖아요. 근데 나트륨이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없으면 심장 안 뛰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혈중에 나트륨이 더 좀 추가되면서 더 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근육의 수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활발해지면서 예전보다 좀 더 박동력이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많이 뛰어서 두근거릴 수도 있지만 더 힘차게 뛰어서 두근거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나트륨이 과다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두근거림을 느낀다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전체적인 혈액의 양, 몸에 물의 양이 없으면 두근거리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탈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물이 굉장히 물량이 작으면 자갈을 던지면 어때요? 팡 튀죠. 근데 물량이 많아요. 자갈 던지면 이거 뭐 자갈을 던졌나 안 던졌나 잘 모르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몸 전체의 물량이 충분하면 뛰는 게 안 느껴져요. 그 어떤 충격이나 그런 부분이 잘 몰라요. 근데 전체적인 물의 총량이 부족한 분들이 이 두근거림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좀 빠르게 뛰는 분들일수록 어떤 게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내야 되는 어떤 그 혈액의 니즈가 많으니까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내 몸의 전체 물량의 총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개선해 나가셔야지 죽염을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는 이제 물도 먹고 소금도 먹어야 되는데 이 두근거림이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개선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호흡법이에요. 우리가 심장과 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과도하게 출렁거리는 거를 굉장히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달리기에 어때요? 호흡이 빨라지면서 심장도 같이 따라가죠. 맞죠? 그래서 이 호흡과 심장은, 폐와 심장은 서로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은
그 소금을 무조건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금 용량, 그 농도를 살짝 줄이시고 물량을 좀 더 늘리시면서 천천히 훈련을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심장을 좀 뭐라 그럴까 제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자꾸 해주세요. 그래서 호흡하실 때 들숨과 날숨을 하실 때 카운트를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깊게 길게 해주시고 다시 내뿜을 때도 마찬가지로 카운트를 하시면서 이 잔호흡을 하실수록 더 두근거림이 심해지고요. 깊이 심호흡, 긴 호흡을 하실수록 굉장히 심장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탈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죽연물을 꾸준히 드셔줘야 되는데 이 물을 저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백질 섭취도 해 나가시면서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이죠. 물을 먹었는데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저장이 안 되잖아요. 주로 이제 너무 마른 분들이 이런 두근거림이 심하거든요. 근육이 없는 분들이 심해요. 그래서 근육은 어떤 곳이다?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물을 좀 저장해 놓으시면 아마 두근거림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네. 제가 시간 잘 지키고 있나요? 예, 다음 질문으로 고칼륨 혈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칼륨 농도가 높은 분들은 어떤가요? 나트륨을 많이 상대적으로 빼낸 거예요. 예. 그래서, 칼륨이 높다. 이뇨작용이 심했겠죠. 그래서 물이 많이 나간 거예요. 이분은 탈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물량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죽염수를 섭취해야 되는데 수돗물을 섭취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까요? 체내 물량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칼륨의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칼륨 측정 어떻게 하나요? 단위 혈액당 칼륨이잖아요. 전체 칼륨을 측정할 방법은 없거든요. 의미도 없고 단위 혈액당 칼륨의 농도는 혈액량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염수가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칼륨이 문제가 되는 건 나트륨과의 균형 속에서 문제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은 나트륨의 농도를 올려주면 자연히 균형이 맞아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칼륨 혈증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병원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소금 먹지 말라고는 똑같이 저염식 하라고는 똑같이 가이드를 받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왜냐면 칼륨을 가장 균형을 맞춰주는 게 나트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염식 하라고 하실 거긴 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형이 맞으면 자연적으로 고칼륨 혈증은 바로 해결이 되니까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채소 섭취에 좀 뭔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칼륨이 주로 채소에 많기 때문에. 근데 채소를 안 먹어서는 또 안 돼요. 해조류 안 먹어서 안 돼요. 해조류, 바다식물, 바다채소죠. 예, 육지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채소를 먹지 말고 차라리 나트륨을 드세요. 아니, 차라리 고기를 드세요. 이런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채소를 드시되 한번 데쳐내시게 되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채소를 드시되 여기에 이제 소금, 죽염, 좋은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해서 드시면 균형이 맞아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무조건 채소를 드시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선택은 뭘까요? 해조류예요. 해조류는 이미 나트륨 균형이 맞는 칼륨도 들어있는 좋은 그런 재료죠. 식재료죠. 그래서 해조류로 드시게 되면 짠 기운도 같이 있으면서 칼륨도 있는 애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가족의료님 또 우리 권약사님 근육은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그래서 근력 운동 꼭 해주셔야 돼요. 근력이 생기면 두근거림 없습니다. 근육 부자가 두근거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에 답하라고. 네. 당화혈 섹스. 네. 그리고 이 가족의료님 근력 운동 더 열심히 하면서 죽염수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은 거대한 물주머니다.
그 물주머니에 적절한 흙도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물주머니예요. 근데 그 물주머니가 너무 작으면 출렁거려요. 그 출렁거림이 두근거림이거든요. 그래서 좀 벌크업을 하셔야 돼요. 네. 지방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 부자가 좀 되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네. 제 속도 괜찮나요? 당화혈색소 7.6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해결하라고 우리 권 약사님이 계속 예. 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네. 그 당화혈색소 7.6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요? 적혈구에 당이 끈적끈적 늘러붙었다. 네. 빠르게 이걸 띄어내야 되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탄수화물 안 드셔야겠죠. 설탕 안 드셔야겠죠. 달다 싶으면 다 뱉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늘러붙은 당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 네. 당연히 물과 소금이 들어가서 이걸 분해해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이 설탕이 다 붙어버리면 진액길에 다 들러붙어버려요. 혈관에도 들러붙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발 같은데 이제 혈액이 안 통하게 되면 족부 궤양, 당뇨 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눈 같은데 굉장히 미세한 혈관들로 뭉쳐져 있죠. 그러니까 눈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다음에 신장 마찬가지로 당에 가장 예민한 부위. 그래서 신장 능력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해결하는 거는 바로 짭짤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당은 소금과 싸우는 전사고 소금은 또 당을 해결하는 해결사. 서로 상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로 상극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짠단짠이라는 음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달 때 소금 넣으면 단지 몰라요. 너무 짤 때 설탕 넣으면 짠지 몰라요. 서로 싸워주는 상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왕창 달아진 내 몸을 빠르게 해결하는 건 바로 소금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병원 가면 저염식 하세요라는 가이드를 들으니까 이런 분에게 소금을 드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논문 파파고로 번역하시면 한글로 바로 나오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고혈당 상태 또 당연히 혈액 중에 당이 없어지면 당화혈색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혈당 상태가 계속 진행되니까 혈액 중에 당이 막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굴러다니다가 적혈구에 쩍쩍 늘러붙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상 당이 안 굴러다니면 적혈구에 더 이상 들러붙지 않겠죠. 그리고 적혈구도 평생 사나요? 한 120일 주기로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적혈구가 계속 일어나고 생성되고 더 이상 혈액 중에 잉여로 돌아다니는 당이 없게 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분들을 설득시키기 좋게 요즘 아주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뭘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나 차세요. 그리고 항상 그 100에서 150 사이 그 정도의 혈당만 유지하시면 한 3개월만 유지하시면 당화혈색소 떨어지는데 이분께 주겸수 열심히 드시면서 저탄수 식단 같이 하시면요. 3개월간 평균 그리고 하루만 해도 이 혈당 스파이크 없이 150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그 연속 혈당계가 얼마나 좋냐면요. 앞으로 이 사람의 당화의 혈색소까지 다 예상 수치가 나옵니다. 원래 그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의 누적 결과인데 심지어 하루하루의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서 앞으로의 당화혈색소까지 네가 계속 이 정도의 혈당을 유지하면 앞으로 당화혈색소는 몇이 될 거야까지도 예상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께 주겸수 처방하시면서 연속 혈당기까지 하나 사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그 저탄수 식단 있잖아요. 그 식단 알려드리고 그렇게 가이드를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식단에 주겸수 2리터 이상 꾸준히 드시면요. 100에서 15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되는 건 뭐죠? 150에서 200 이상 올라갈 때 그게 잉여의 혈당이 굴러다니면서 당화혈색소를 증가시키고 당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혈당이 스파이크 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그 기계상에서도 나중에 당화혈색소까지 예측해 주니까 뭐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요. 충분히 누구라도 꼭 의사 약사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가이드를 해서
주겸수 드시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부종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방화역색소가 있다, 혈당이 높다, 당뇨가 있다, 무조건 탈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소금물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체수분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세 가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설득이 잘 안 되시니까 논문을 하나 해석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연석혈당계 측정해서 직관적으로 눈으로 봐라. 이 식단과 이 소금물이 어떠한, 주겸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3개월만 해보자.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도 설득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는 스스로 돕는 자, 또 하늘을 돕는다. 그런 말이 있나요? 네,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도 돕습니다. 내가 싫으면 뭐 누가 도와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감동하고 본인이 깨닫고 하는 분만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해줄 수 있는 만큼 정보를 주시고요. 그분께서 선택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분이 이제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났어요. 이거는 이제 아예 흐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설이 될 거예요. 이게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꾸준히 그렇게 살아왔고 단지 1850년대부터 잠깐 생겨난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구는 원래 둥근데 누가 네모나타라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네모나타라고 생각을 잠시 한 거죠. 그러나 다시 둥글다라는 건 진실이기 때문에 이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 진실을 받아들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댓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시장 갔더니 요즘 파래가 너무 저렴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갑상선 있는 갑상선 환자가 해조류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갑상선 환자가 요오드 단독 물질을 먹는다. 요오드 제품을 먹는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네랄, 그러니까 파래 같은 경우는 요오드도 많지만 마그네슘이 인삼의 3200배. 네, 마그네슘 대마왕이죠. 마그네슘도 있고 또 칼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다양한 미네랄들이 이 요오드 혼자 독주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음식으로 드시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파래를 선생님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365일 매일 과량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품은 고용량으로 매일 먹는 게 쉬워요. 네. 그래서 음식으로는 사실 잘못되기가 어렵습니다. 소금도 잘못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제염도 어떻게 보면 소금이라는 천연 물질로 만들어낸 하나의 가공 물질이죠. 화학적 가공 물질.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고 인간이 가공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겸은 배추를 김치로 만든 음식 수준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연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어때? 권 약사님 없이 혼자 하느라고 약간 긴장을 했는데요. 1시간 또 금방 홀딱 지나갔습니다. 네, 팔의 얘기도 나왔고 연속 혈당 측정기 이야기도 좋았다고 우리 권 약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권 약사님 없이 외로운 라이브, 금요일 라이브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화요일에는 우리 권 약사님 다시 돌아오실 거죠? 네. 네, 제가 혼자 막 우당탕탕 한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컴백하셔서 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논문 저희 더 퍼플 오픈 톡방에 들어오시면 공유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또 한 번 더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논문 이 어려운 거 영어로 된 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파파고라는 데 찍어 붙이시면 다 번역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까지 해가면서 소금 알아야 돼? 주겸 알아야 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통해서 소금 유해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논문이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는 잘못된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서는 내가 똑바른 눈을 가져야지만 내 건강 지켜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노력 너무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분 투자만 하시면 되니까 꼭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요약본만 딱 해석해서 보시면 돼요. 네. 다음 화요일 라이브 때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권 약사님 화요일 날 꼭 봬요. 감사합니다.